안녕하세요. 투자를 어느 정도 하시고 CNBC나 뉴스를 팔로우하신 분들은 데니얼 아이브라는 분을 아실 텐데요. 데니얼 아이브 같은 경우에는 웨드부시의 매니징 디렉터이자 시니어 에쿼티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테크 관련 회사들에 대한 리서치도 많이 하고 본인의 전망을 나누면서 이분이 그동안 꼽은 주식들이 상당히 크게 오르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이분이 오늘 CNBC에 나오셔서 오히려 이런 시기가 왜 투자하기 좋은 기회이며 이분은 어떤 주식들이 앞으로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나눴는데요. 그 영상을 나누면서 이분께서 고른 주식들 그리고 이분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주식들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 영상 밑에 손 모양의 라이크를 클릭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2019년도, 2020년도에 애플의 아이폰 사이클이 다시 오면서 애플의 시가총액이 3 트릴리언을 넘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불과 2, 3년 후에 실제로 이분이 말씀하신 3 트릴리언 이상으로 애플의 시가총액이 올랐었죠. 여기 보시듯이 2019년도, 2020년도에 애플의 주가가 약 50불이었습니다. 자, 이 이후로 이분이 말씀하신 애플의 시가총액이 3 트릴리언이 됐던 2022년도에 주가가 무려 3배 이상 올랐고 아직도 만약에 이 당시에 이분의 말을 듣고 애플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들고 있으셨다면 50불에 사서 거의 300불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6배 이상의 수익이 난 거죠. 자, 그리고 역시나 2019년도, 2021년도에 전기차에 대한 의심이 많았던 시기에 이분께서는 테슬라의 전기차가 이 분야를 선점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고 전기차 시장 자체가 크게 오를 거라고 예측을 했었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실제로 돌아다니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도부터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시대에 구축망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유닛이 될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었는데요. 여기 2022년도를 보시면 엔비디아 주가가 그 당시에 20불에서 10불 사이를 오가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불이나 20불에 이 당시에 이분의 말을 듣고 엔비디아 주식을 매수했다면 거의 20배 이상이 수익이 나고 있을 겁니다. 자, 거기다 2022년도에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졌을 때 이 테크 셀러프가 테크 주식들을 매수하기 너무 좋은 기회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하면서 CNBC에 나왔었죠. 그런데 이 당시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무려 90불까지 내려왔었고 한때는 거의 10배 이상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 당시에 90불까지 내려왔었는데요. 이 당시에 매수를 하셨더라도 한때 2.5배에서 3배 가까이 수익이 났었었죠. 그럼 지금 크게 오르고 있는 구글 역시 이 당시에 90불 밑으로 내려왔었는데요. 이 당시에 매수를 하셨더라면 한때 3배 이상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자, 이렇듯이 이분이 하셨던 전망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맞았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엔트로픽의 클라우드 코어기라는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발표되면서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주식들을 손해보고 팔고 있고 헤지펀드들도 크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댄 아이브의 의견과 전망을 나눈 영상을 보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 이후에 댄 아이브가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주식들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ittle press releases from Anthropic drive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in sell-offs. What do you make of that? There's a better chance of me beating Elia in figure skating than ultimately Anthropic taking out the software index. I mean, 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엔트로픽의 클라우드 코어크가 발표가 되고 나면서 이 클라우드 코어크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서비스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두려움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데 댄 아이브의 말에 따르면 클라우드 코어크이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대체할 가능성은 본인이 피겨스케이트의 우승자를 이길 가능성보다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in our opinion, like in my career, going back to the late 90s, like it is the most head-scratching structural sell-off relative to what I believe is going to be the opposite as it plays out that I've ever I seen mean, in my that career. can't, not real. 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투자를 했던 몇십 년의 기간 동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셀러프가 일어났던 적은 거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이 언급했던 ServiceNow나 Salesforce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투자하기 좋은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인터뷰 뒷부분에 이 두 회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듣고 나서 재무제표랑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ad scratching because I think if I was running a big company and I had access to amazing AI, I would say, listen, chatbot, look
look at my CRM software and like make a better copy of it so I don't have to pay for it every month. Look, and that's like one, like in theory, okay, like from a high level, that makes sense. But the reality is, let's take a Salesforce,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customers they have. You're talking about decades of data, how instrumental they are to come. A lot of times, if you're an outside vendor to get in, just based on security and infrastructure and everything, it takes 2 years to even get a demo. 자,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진행자분께서 클라우드나 인공지능 챗봇한테 세일스포스랑 유사한 서비스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정말로 단기간 안에 세일스포스랑 비슷한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회사들이 세일스포스에 돈을 내고 그 플랫폼을 쓰느니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거랑 유사한 플랫폼을 만든 다음에 쓰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댄 아이브의 말에 따르면 세일스포스나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들의 이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 회사에 다니는 그 수많은 고용인들과 이미 데이터들이 연동이 돼 있고 1, 2년이 아니라 몇십 년간의 데이터들이 쌓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을 대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실제로 이런 엔터프라이즈나 회사에 새로운 데모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최소한 2, 3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 인공지능 플랫폼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그 고객층과 데이터도 너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세일스포스랑 서비스나우 같은 플랫폼이 이대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플랫폼들도 인공지능을 당연히 병합을 해서 훨씬 발전을 할 겁니다. So I think there's a view, like, is it going to be disruptive? Yeah. But I also think in my opinion, it's about the ripple effect. For every dollar spent on an NVIDIA chip, there's an $8 to $10 multiplier across software infrastructure. That's why my view is like Microsoft, Oracle, you look at Nebius, you look at like some of the infrastructure plays. I think what we essentially are going through what I'll view is almost like a DeepSeek type moment in tech. And I view it as more of the golden buying opportunity given the CapEx, given the spending. I feel more convinced about the thesis today than I did before earnings. 자, 댄 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셀오프가 2025년에 일어났던 딥시크 때와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25년 당시에 투자를 하셨더라면 중국에서 딥시크라는 회사가 300 밀리언으로 거의 3-4달 만에 엔비디아 칩과 성능이 비슷한 칩을 런칭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AMD, TSMC, ASML 상당히 좋은 회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크게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멤버분들이 말씀드렸지만 뉴스 하나에 그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중국에서 처음 들어본 회사가 엔비디아가 그동안 몇십 년간 이뤄놓은 성과를 3달 만에 그것도 300 밀리언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리서치를 조금이라도 해보고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의 파트너십을 본다면 말이 안 된다는 뉴스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댄 아이브 같은 경우에 역시나 클라우드 코업 같은 AI 에이전트가 나오면서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다 망할 거라는 전망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나 세일스포스나 서비스나우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발전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셀오프는 2022년도와 같은 상당히 투자하기 좋은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많은 테크 회사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 분야에 상당히 큰 돈을 쓴다. 캡엑스가 상당히 크게 발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겁을 먹고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이 아니냐라는 두려움에 주식을 팔고 있지만 지금 댄 아이브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크게 소비한다라는 뉴스를 듣고 나서 오히려 이 회사들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Clients who are now just spending more on AI. That's what they're focusing in on. Everyone's trying to grapple and figure out how they make their company more proficient, more better, kill costs, and that comes at the sake of spending on enterprise software. Do you think that's fair? My whole point is that as the use cases play out, and we've seen with Palantir front and center is really the one that's almost been the poster child. I think you'll see with Mongo, Snowflake, and others, they will play huge roles in the build out because I don't believe like the AI revolution will not get to the heights that we believe it will without software, without infrastructure, without Microsoft, without Oracle. And that's why, I think some of this nerves here is, I think it's misguided relative to when we look at this year
This is going to be viewed as more the opportunity to own some of these winners rather than the time there was a structural sort of short. 자, 여기서도 몇 가지 주식을 언급을 했는데요. 자, 이분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상상하는 인공지능은 GPU 칩을 이용한 구축망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저희가 상상하는 그 미래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나 세일스포스나 서비스나 뿐만 아니라 스노우플레이크, 몽고DB 그리고 오라클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등장으로 상당히 겁을 먹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같은 시기가 그야말로 투자하기 좋은 기회다라고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They're just digging a deeper moat with every $1 billion of capex they're spending, and that makes a lot of sense. It's an arms race. I mean, Yeah. the reality is you're building Vegas 1950s from the ground. You're building Dubai from 25 years. I mean, you're essentially building new cities, new infrastructure. Big tech right now, they're not going to slow down. That's why you talk about 700 billion, what ultimately will be trillions spent. And that's why they need to do this, because if they sit back and watch from the stands, then they'll be out of a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e're only in year 3 of an 8 to 10 year build out. 자, 이 부분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요. 지금 댄 아이브를 포함해서 어떤 다른 애널리스트 역시 이런 테크 회사들이 몇백 빌리언 이상을 사용하면서 스펜딩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 회사들의 모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댄 아이브의 말에 따르면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는 1950년 당시 건축을 시작했던 라스베가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5년 전에 두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는 시작에 불과하고 댄 아이브의 말에 따르면 10년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겨우 3년 정도밖에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인공지능 시대의 발전은 앞으로 더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스펜딩도 700 빌리언이 아니라 1 트릴리언 이상 늘어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오히려 이렇게 크게 스펜딩을 해야 다른 회사들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이게 댄 아이브스가 뽑은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갈 회사들을 카테고리별로 나눈 표인데요. 지금 크게 떨어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들 중에 댄 아이브가 방금 언급한 몇 개의 회사의 밸류에이션과 재무제표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2022년도에는 사실 회사들, 메타,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테크 회사들의 EPS 혹은 earning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말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EPS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fear로 인해서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많이 언급되고 있는 Salesforce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이게 시킹 알파인데요. 이 플랫폼이 상당히 주식들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모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킹 알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제 디스크립션에 시킹 알파 프로모션 링크를 클릭하셔서 할인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세일스포스의 earnings로 들어가 보시면 요 밑에 분기별로 EPS가 쭉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주가는 거의 반토막이 나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실제로 순수익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빗으로 와서 요 CRM의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P 레이쇼가 24고, forward P 레이쇼가 14고, PEG 레이쇼가 1.01이죠. 지금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많은 분들이 겁을 내고 더 팔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밸류에이션은 점점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ServiceNow 같은 경우에도 이 earnings로 들어가셔서 EPS를 보시면 지금 주가는 거의 반토막이 났지만 EPS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Salesforce처럼 역사가 길진 않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점점 ServiceNow를 쓰고 있고 ServiceNow 같은 경우에는 이 AI 에이전트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핀빗으로 와서 now를 치시면 요 밑에 지금 현재 P 레이쇼는 좀 높습니다. 61인데 forward P 레이쇼 12개월 앞을 보고 전망했을 때 이 P 레이쇼가 20까지 떨어지고 PEG 레이쇼는 1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들이 이렇게 저평가됐다고 해서 아무 지점에서나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 멤버분들과는 이 주식들, 제가 눈여겨보이는 주식들의 차트를 분석을 하면서 매수하기 좋은 지점들을 나누면서 함께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 earnings 밑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EPS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최근 분기점 발표 때도 상당히 높게 나왔지만 주식은 크게 떨어지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밸류에이션 역시 P 레이쇼가 25고 forward P 레이쇼가 21 그리고 PEG 레이쇼가 1.17인데요. 만약에 주가가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수치들은 더 낮아질 것이고 이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점점 저평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수할 때는 뉴스, 미디어, 옆집 형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이런 수치들,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 회사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도 보시면 EPS가 오르락 내리락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고요. 이 오라클의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P 레이쇼가 29고 Forward P 레이쇼가 19, 그리고 PEG 레이쇼가 1 미친입니다. 0.9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350불, 360불에 만약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겁이 나실 수 있지만 지금처럼 저평가된 지점에서 파는 거는 조금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멤버분들과는 이렇게 좋은 주식도 이런 식으로 갭을 형성하면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절대 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더라도 이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하기 때문에 중요한 지지선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는 편이고요. 이 지지선뿐만 아니라 이 주식들이 지나치게 매도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8개의 지표를 보면서 멤버분들과 이런 지점에서 매수했을 경우에는 수익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누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혹은 단기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했을 때는 그 지점과 어떤 지점에서 부분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지도 매일매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영상에서 나눈 주식들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반드시 리서치를 스스로 더 하신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처럼 변동이 심한 마켓에 투자하기 좋은 기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함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여기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트런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투자도 하고 줌 미팅 때 얼굴 뵙고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